명작의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명작의 계절 수업은 봄에는 빨간머리엔, 여름에는 아버지와 아들, 가을에는 주홍글자, 겨울에는 부활이라는 명작을 읽고 책에 대해 열심히 나누고 또 열심히 글을 쓰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작이 왜 명작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명작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명작이라는 한 권의 책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읽은 책이자 이번 명작판의 명작의 밤의 주제인 빨간머리에는 1908년에 출간된 고전 명작 소설입니다. 빨간머리에는 캐나다의 작가인 루시보드 몽고메리가 지은 소설로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주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맛보기로 앤이 이 풍경을 보며 뭐라고 하였는지 본문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희의 하얀 길,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상상력이 깃든 멋진 이름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로수길이라 부른데도 전 거길 환희의 하얀 길이라고 부를래요. 이건 반짝이는 호수. 그래요, 그 이름이 딱 좋아요. 그렇게 부를래요. 짜릿해지는 걸 보니 알겠어요. 꼭 맞는 이름을 찾을 때면 이렇게 짜릿해지거든요. 이 말만 들어도 앤이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느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신경 쓰지 않을 평범한 가로수길과 호수라도 앤의 눈에는 특별하고 새롭고 설레이는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이러한 앤이라는 한 소녀를 통해 저희가 배운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마음의 양식을 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빨간머리 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인물 관계도입니다. 빨간머리 앤의 주요 등장인물로는 앤을 입양한 마릴라와 매슈, 앤의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 다이애나, 앤의 라이벌이자 친구 길버트, 이웃 주민 린드 부인, 교회 사모님 앨런 부인, 다이애나의 고모할머니인 조세핀 할머니, 학교 친구들 등이 있습니다. 앤을 중심으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앤은 매슈와 마릴라에게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줍니다. 다이애나와는 아름다운 우정을 다지지만 다이애나 외의 학교 친구들과는 딱히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웃 주민 린드 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닮았다고 생각되는 조세핀 할머니와 앨런 부인은 좋아하고 따릅니다. 길버트와는 처음 길버트의 장난 때문에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삐져있는 상태입니다. 앤 셜리는 에이벌리 마을의 아름다운 초록지붕 집에 사는 감수성 풍부한 소녀입니다. 상상과 공상을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구체적으로 자주 합니다. 이렇게까지 상상한다고 싶을 정도도 가끔 있지만 앤이 상상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눈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승부욕도 강합니다. 앤은 정말 멋지지만 같은 반이라면 피곤할 것 같기도 친해지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마릴라 커스버트는 앤 셜리를 입양한 초록지붕 집 주인 중 한 명입니다. 마릴라는 처음 매슈가 앤을 잘못 데려왔을 때 남자아이가 아니면 곤란하다고 앤을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결국 앤을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앤에게 엄격하고 까칠한 모습일 때가 많지만 사실 앤을 누굴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각박했던 에이벌리의 삶에서 앤을 만나 많이 웃고 새로운 행복을 경험합니다. 비록 서툴지만 관계에 진심을 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매슈 커스버트는 앤을 처음 만났을 때 들뜬 앤을 보고 나는 너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오는 길 내내 말이 많은 앤에 조금 당황하지만 앤의 말을 묵묵히 모두 들어주며 처음으로 앤의 편이 되어줍니다. 마릴라와는 다른 느낌으로 감정 표현에 서툴지만 뒤에서는 항상 앤을 도와주고 마릴라와 같이 앤을 사랑합니다. 곰처럼 둔해 보이기도 순해 보이기도 한 매슈는 앤이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는 따뜻한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스승이고 가족이 되어줍니다. 다이애나 베리는 앤이 처음으로 사귄 친구입니다. 앤은 상상 친구를 만들 만큼 친구를 원했습니다.
다이애나도 그만큼 본 적 없는 특이하고 통통 튀는 앤을 아끼고 챙겨줍니다. 다이애나는 그 시대 소녀들처럼 그 이상 가정적이고 섬세하며 어머니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상상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상을 하는 앤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앤을 진심으로 아껴줍니다. 길버트 블라이스는 앤이 처음으로 만난 선의의 라이벌입니다. 길버트는 앤에게 처음 석판으로 머리를 후려맞고 나서 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활기차고 장난기 많지만 머리가 좋고 때로는 어른스럽습니다. 또 뚝심 있게 뒤끝도 오래가는 앤에게도 굴하지 않고 앤과 친해지려 부단한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이 시대의 몇 없는 직진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길버트 블라이스는 동네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쿨가이 설정입니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이웃집의 참견 많은 수다쟁이 부인입니다. 오지랖이 넓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말에 숨김이 없고 직설적입니다. 또 단순하기도 해서 앤의 좀 이상한 사과에도 마음이 잘 풀립니다. 앨런 부인은 에이벌리에 새로 오신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아주 친절하고 우아하며 앤과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앤의 실수도 눈 감아주고 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조세핀 할머니는 앤이 자신과 영원히 닮았다고 인정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앤에게만큼은 호감을 보이고 공감합니다. 그럼 이제 책 속 본문을 감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잠옷을 입고 엄마 무릎에 앉아 혓달배기 소리로 하는 아이들의 그런 단순한 기도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본 적도 그래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 이 영악한 주근깨 투성이 소녀에게 어울리지 않을지 몰랐다. 소녀는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야 알게 되는 하느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마릴라가 말했다. 앤,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니. 혼자 해볼래?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고 네가 원하는 것들을 공손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앤은 마릴라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약속했다. 열심히 해볼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혼자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앤은 잠깐 고개를 들어 딴소리를 섞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환희의 하얀 길이랑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본이랑 눈의 여왕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은총은 그게 다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초록 지붕집에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다음에 크면 예뻐질 수 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하느님께 앤셜리 올림. 앤이 몸을 일으키며 간절한 얼굴로 물었다. 어때요? 잘한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더 있었다면 훨씬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가여운 마릴라는 기가 막혀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앤의 이 엉뚱한 간청이 불경스럽다기보다 그저 종교적인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장 내일부터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다지며 마릴라는 아이를 침대에 눕혔다. 촛불을 들고 방을 나서는데 앤이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아, 방금 생각이 났어요. 존경하는 하느님께 앤셜리 올림 말고 아멘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깜빡했어요. 어떻게든 기도를 끝맺어야 한다는 생각에 존경하는 하나님께 앤셜리 올림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럼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앤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했을 때 우리도 앤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앤이 말한 것 같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아이가 아버지에게 조잘조잘 얘기하듯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 신앙이 병아리 단계인 앤이지만 앤은 마릴라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마릴라는 앞으로 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가도록 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또 누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과 우리에게 적절히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아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잘조잘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서로가 함께 으쌰으쌰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드림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드림이 공동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애는 하나님께 이담이 커서 예뻐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아름답고 개성있고 멋있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이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도 괜찮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선물인 우리의 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받은 영원한 선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앤의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과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 여자들이 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봤어? 정말 눈부시더라.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애는 단호했다. 우린 부자잖아. 우린 16년이나 살아왔고 여왕 못지않게 행복한 데다 상상력도 있는걸? 많건 적건 말이야. 너희들 저 바다를 좀 봐. 은빛 물결이랑 그림자랑 또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 우리가 백만장자고 다이아몬드로 칭칭 휘감았대도 이 이상 저 아름다움을 즐길 순 없을걸? 난 그 여자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대도 바꾸지 않을 거야. 넌 그 하얀 레이스 여자애처럼 평생 심술궂은 표정을 한 채로 살고 싶어? 세상을 깔보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에번스 부인도 그래. 그런 표정인 걸 보면 한때 죽도록 불행한 일을 겪었던 거야. 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 제인 앤드루스. 제인이 자신 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 잘은.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앤이 선언했다. 난 평생 다이아몬드로 위로받지 못한다 해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난 진주 목걸이를 한 초록 지붕집의 앤이 아주 마음에 들어. 매슈가 분홍 드레스 부인의 보석보다 훨씬 귀한 사랑을 이 진주 목걸이에 담아준 걸 아니까. 앤과 친구들은
호텔에서 열리는 발표회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앤과 친구들은 가진 옷 중에 가장 예쁜 드레스를 골라 입고 앤은 매슈가 특별히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하고 발표회에 참석했죠. 푸른 하늘에 사랑스러운 올리브빛 석양이 깔리고 대기는 달콤한 여름의 냄새를 내고 도착한 호텔은 으리으리하고 화려했습니다. 조금 뒤 사람들이 들어오자 앤과 친구들은 다른 귀부인들이 입은 실크 드레스와 레이스 드레스, 목에 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고 자신들의 옷을 초라하게 보게 됩니다. 앤은 발표회에서 멋진 시를 낭송하게 되는데 그때는 자신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시를 낭송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앤의 친구는 다른 사람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매우 부러워하며 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앤은 사람들이 입었던 반짝이는 드레스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지를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그 누구보다 가장 좋고 마음에 든다고 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보고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좋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나 자신을 비교하며 못 가진 것에 대해 슬퍼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앤이 우리 옆에서 해준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받은 작은 선물과 고마운 마음, 따뜻한 응원과 우정과 사랑, 우리는 이것들을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반짝이도록 소중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도 많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익숙함에 속기 전에 소중함을 잃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행복이 더 크게 불어나도록 만들어요.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릴라, 제가 에이벌리에서 가슴에 사무칠 것 같은 단짝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무슨 친구? 가슴에 사무칠 것 같은 단짝 친구요. 아주 친한 친구 말이에요. 제 깊은 속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영혼이 닮은 것 같은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길 평생 동안 바라왔어요. 정말 만나게 될 거라 믿은 적은 없지만 제 가장 소중한 꿈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걸요? 이번에도 이루어질지 몰라요. 가능할까요? 어둑어둑한 전나무들 너머로 부드러운 황혼이 내려앉았을 때 베리신의 정원은 꽃들이 흐드러진 벌판 같아서 애는 마음이 한껏 들떴다. 햇살은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듯 서성댔고 벌들이 윙윙댔으며 바람조차도 이곳에 반해버린 듯 하느작 하느작 불어오는 그런 정원이었다. 앤과 다이애나는 탐스럽게 핀 참나리꽃을 곁에 두고 서로를 수줍게 쳐다보며 서 있었다. 앤이 드디어 두 손을 모아준 채 거의 속삭이듯 말을 꺼냈다. 다이애나,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니? 내 말은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러냐고. 다이애나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것 같은데? 네가 초록지북집에 와서 정말 기뻐. 같이 놀 친구가 생긴다는 건 신나는 거잖아. 다이애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영영 친구가 되겠다고 맹세할 수 있어?
앤이 진지하게 물었다. 좋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손을 잡아야 해. 이렇게. 원래는 흐르는 물 위에서 해야 하지만 그냥 이 산책길이 흐르는 물이라고 상상하지 뭐. 내가 먼저 서약할게. 나는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영혼의 단짝 친구 다이애나 베리에게 충성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자, 이제 내 이름을 붙여서 네가 맹세하면 돼. 다이애나는 웃으며 맹세를 따라했고 끝내고 나서도 웃었다. 조세핀 할머니는 결국 저와 영혼이 닮은 분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를 봐선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지만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 봐선 몰라요. 매슈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영혼이 닮은 사람이란 게 그렇게 드물진 않은가 봐요. 세상에 나와 영혼이 닮은 사람이 많다는 건 정말 근사해요. 조세핀 할머니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서 화가 나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야단을 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앤이 조세핀 할머니를 만났을 때는 전날 밤 조세핀 할머니 침대에 앤과 다이애나가 실수로 뛰어들어 조세핀 할머니가 매우 예민한 상태였죠. 앤은 용기를 내어 조세핀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과 다이애나의 실수를 해명하면서 조세핀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마릴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조세핀 할머니는 자신과 영혼이 닮은 사람이었다고요. 또 앤은 평생 친구 다이애나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설레어하고 기대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다이애나를 만나고 나서는 다이애나를 영혼이 닮은 친구, 평생 친구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닮은 친구가 있나요? 친구와 얼굴에도 닮은 곳 하나 없는데 영혼이 닮았냐니 무슨 말인가 싶은가요? 영혼이 닮은 친구는 앤이 말했듯이 깊은 속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구를 말해요.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 생각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많이 달라서 갈등을 빚을 때가 많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타협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혼 전체가 닮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죠. 우리 같이 주위를 둘러볼까요? 여러분의 바로 옆에 앉은 친구들이 함께 공감하며 함께 맞춰나갈 친구들이에요. 우리에게 서로의 웃음과 또 눈물을 나누며 맞춰나갈 친구들이 있기에 우린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을 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깊은 속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다음은 창민이가 빨강머리 앤 속에서 찾은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앤은 젊고 싱그러운 뺨을 마릴라의 수척한 뺨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매슈의 어깨를 토닥였다. 마릴라가 앤처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 더 많은 속내를 이야기했겠지만 타고난 성격과 습관 탓에 마릴라는 그저 두 팔로 앤을 부드럽게 품에 끌어안고서 떠나보내기 싫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눈가가 슬그머니 젖어오자 매슈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별이 총총한 푸른 여름밤, 그는 뜰을 지나 포플러 아래 대문까지 타박타박 걸어갔다. 매슈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 앤이 그렇게 버릇없게 자란 건 아니야. 가끔씩 내가 참견을 한 것도 결국 나쁘지 않았던 거지. 앤은 똑똑하고 예쁘고 또 무엇보다 사랑스럽잖아. 앤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던 거야. 스펜서 부인이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행운이 될 줄이야. 이걸 행운이라 불러도 된다면 말이지. 그래도 이건 행운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야. 우리에게 앤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던 하나님의 뜻인 거지. 마침내 앤이 샬롯타운으로 떠나야 하는 날이 되었다.
네, 두 번째 본문은 이제 매슈가 마릴라와 앤을 남겨두고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간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서로가 있잖아, 앤. 네가 없었다면, 네가 초록 지붕집에 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니? 앤, 내가 너한테 좀 엄하고 딱딱하게 굴었다는 거 알아. 그렇다고 내가 매슈만큼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말이 나온 김에 해버리고 싶구나. 내가 원체 속을 잘 털어놓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차라리 쉽네. 난 널 친자식만큼이나 사랑해. 네가 초록 지붕집에 오고부터 늘 너로 인해 기뻤고 또 위로받았어. 이틀 뒤 매슈 커스버트는 농장문을 지나 그가 일군 밭과 사랑했던 과수원과 그가 심었던 나무들을 뒤로 한 채 영영 떠나갔다. 이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제 앤이 대학을 위해서 이제 마릴라의 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마릴라는 꿈결에 젖은 표정으로 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앤, 네가 여기 있어준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야. 그렇겠지. 하지만 나를 위해 네가 희생하면 안 돼. 안 될 일이야. 앤이 명랑하게 웃었다. 그런 말이 어딨어요.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다고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 소중한 옛집을 지킬 거예요. 전 이미 마음 먹었어요, 마릴라. 레드먼드엔 안 가요. 여기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이 세 개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빨간머리앤이라는 소설이 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강머리애는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빨강머리애는 그저 밝기만 하고 명랑하기만 한 아이인 줄 알았지만 사실 빨강머리애는 정말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빨강머리애는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지만 사실 그 상상은 모두 어린 나이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상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만나봤던 애는 그저 훌륭한 모범생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된 애는 그 밝은 이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이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또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더욱 뿌듯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릴라는 어떨까요? 마릴라 역시 앤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연히 만나게 된 앤이지만 끝없이 사랑했습니다. 물론 앤에게 표현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요. 책 초반에 등장하는 마릴라의 모습은 그저 딱딱하기만 한 모습이었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지는 마릴라의 모습은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마릴라가 앤에게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은 없지만 사실은 끝없이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정말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마릴라와 앤이 공동체 안에서 바뀌어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저는 공동체와 주고받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공동체가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때도 성장하지만 누군가를 정말 진심 담아 사랑할 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옆에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공동체가 항상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는 앤과 마릴라 그리고 매슈가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저도 질문을 한 개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공동체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며 또 그 공동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다음으로 드림이 친구들 속에서 이제 등장인물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여태까지 듣고 함께 나눈 내용을 토대로 드림이 친구들 속에서 책 속 등장인물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먼저 마릴라 커스버트. 마릴라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입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원칙적입니다. 잘 웃지도 않고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표정, 감정 표현에 대해 다양하지 않아 무뚝뚝하고 속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누가 내 일에 관여하며 참여하는 것도 싫어해서 남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런 마릴라를 보았을 때 드림이 학교에서 누가 가장 비슷하고 닮은 것 같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해숙쌤! 오, 또 누가 있을까요? 오, 지원 언니. 또 없을까요? 영구쌤. 저는 처음에 마릴라를 보고 향주랑 사랑이가 생각났어요. 소설 속 마릴라보단 좀 더 순한 맛의 마릴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해가는 모습들이 향주와 사랑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매슈 커스버트입니다. 마릴라는 ISTJ였는데 매슈랑 딱 한 개 달라요. 오! ISFJ입니다. ISFJ는 조용하고 차분하며 온정적이고 친근합니다. 또한 책임감과 인내력이 강한 편이며 언제나 솔직하려 노력하고 가볍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에 가장 믿음직스러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 매슈는 묵묵하고 감정 표현에 서툴며 수줍음이 많아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이 앤을 사랑하고 앤을 위해주던 인물인데요. 제가 생각한 매슈는 저는 자항 오빠가 생각났어요. 보기에 말수도 적고 좀 묵묵해 보여서 좀 어려워 보였는데 조금만 대화를 해도 알 수 있듯이 자기네 의견보다는 남에게 맞춰주려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들이 생각나서 자항 오빠랑 매슈랑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앤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구죠? 다이애나. 네, 다이애나 베리입니다. 다이애나는 매슈와 MBTI가 똑같은데요. 앤의 초록 지붕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로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친근하여 앤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 앤의 반짝이는 본질을 알아준 자상하고 가정적인 인물입니다. 다이애나를 보며 드림이 학교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생각나나요? 딱 보자마자 필주 오빠랑 태은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꼼꼼하고 섬세하며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화를 잘 안 내고 순하고, 근데 또 착하지만 뭔가 빠른 눈치와 강한 계획성, 생활력을 지닌 모습들을 보면서 다이애나랑 필주 오빠랑 태은이 이렇게 셋이도 뭔가 좀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앤의 라이벌 누구죠? 길버트. 네, 길버트의 MBTI는 ENTP입니다. 다재다능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평균 이상은 하는 편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잘 놓치지 않고요. 평소에 남을 의식하지 않지만 한 번 의식하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자신이 내뱉은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소설 속 길버트도 토론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토론하는 것에 너무 논리적이어서 감정적인 성격을 가진 앤이라면 길버트를 아주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길버트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시나요? 나목쌤, 영민쌤 피셜로 한음이가 생각났다고. 다들 반응이 근데 저도 ENTP 특징을 찾아보고 보면서 토론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다재다능한 모습, 그리고 아는 것이 많고 사람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혼자만의 시간도 꼭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왠지 한음이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N은 MBTI가 무엇일 것 같나요? N은 열정적인 중재자 INFP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생각이 아주 많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단체 생활보단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성격이 세심하고 디테일하며 이해력과 포용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N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시나요? 오! 저도 예담이가 생각났는데 네,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예담이의 모습을 보면서 N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도 빨간머리 N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만약 내 주변 친구들이 책 속 주인공이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후기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후기를 모아서 추첨을 해서 선물도 주고 후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테니 잘 적어주시고 이름을 꼭 적어주셔야 해요. 네, 어떻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그 명자의 계절 듣는 친구들이 되게 열정적이고 문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학을 3권째 읽고 있는데 고전 소설 3권째 읽고 있는데 너무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단지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각 인물들의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빗대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빨간머리에는 뭐 다들 그렇게 써주셨듯이 그냥 만화 속의 그 귀여운 캐릭터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빨간머리엔이 10권의 장편 소설이에요. 그 빨간머리엔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 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빨간머리엔 첫 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머리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읽은 책이 이건데요. 예쁘죠? 그래서 이 책은 빨간머리엔이 이제 대학에 가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0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빨간머리엔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릴라와 매슈가 앤을 왜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마릴라와 매슈는 사실 앤이 필요가 없었어요. 마릴라와 매슈는 어떠한 입양아가 필요했냐면 혹시 아시나요? 힘을 잘 쓰는 남자아이. 힘을 잘 쓰는 남자아이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매슈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그 힘을 잘 쓰는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일도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딸아이를 뭔가 착오가 생겨서 받게 되고 전혀 그 가족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아이, 그 여자아이를 딸아이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필요 없고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이 앤이 그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집안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엄청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충격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과 웃음을 주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릴라 매슈의 집과 그 에이번리 그 마을에는 앤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을로 변모하게 되죠. 딱딱하고 건조하고 규율 중심적인 이 공동체에 앤이라고 하는 감성적인 이 소녀가 들어오게 되면서 낭만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입은 마을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앤이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매슈가 안타깝지만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 뒤에 마릴라가 혼자 남게 됩니다. 마릴라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자기가 대학을 가야 되고 마릴라가 혼자 집에 남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혼자 그 큰 집을 관리할 수 없어서 저 그린 게이블스 그 초록 지붕 집을 팔아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앤이 선택하는 것은 놀랍게도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선택해 주었고 조건 없이 받아주었던 그 마릴라에게 마지막 선물로 자신의 미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릴라는 그 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나오지 않지만 다음 권에 가면 또 다른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을 그 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또 다른 이웃들과 그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가 사실 1권을 좀 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만 봐도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성장해가고 어른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를 이 책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책 마지막 페이지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퀸스에서 돌아와 창가에 앉았던 그날 밤 이후로 앤의 미래는 다소 좁아졌다. 하지만 앤은 자기 앞에 놓인 길이 좁다 해도 그 길을 따라 잔잔한 행복의 꽃들이 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심 어린 일과 값진 열망과 기분 좋은 친구가 있다는 기쁨은 온전히 앤의 것이었고 타고난 상상력과 꿈으로 가득한 앤의 세계를 앗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길에나 모퉁이가 있었다. 앤은 나직하게 속삭였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은 평안하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그리고 소중한 친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만 했던 여러분들과 여기에 계신 너무나 고생 많으신 어른들, 엄마들, 또 우리 좋은 친구들에게 이 소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우리 드림이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